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유튜브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리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과 한 달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들 받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급등 타이밍에서 삼성전자 250조 AI 그리고 로봇 투자에 대한 로봇 산업 보고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이제 작성을 한 로봇 산업 전망과 세계 시장 동향들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로봇을 지금 이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만 봤어가지고 이게 직접적으로 산업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부양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5가지 주요 로봇 공학 동향까지 그러면서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총정리를 한 이 자료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등 타이밍에서 100%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받는 방법,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서 이 종목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150배 올라가는 대규모 성장 산업으로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하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3나노 공정이 미래차와 2차 전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명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35년 자율주행차는 1조 1204억 달러 한화로 1000조 이상이 되는 한 1300조 정도 가량이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율주행칩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렇게 1300조 환율에 따라서 이제 1500조까지 올라가는 이 거대한 시장도 역시나 이 세계 최초 3나노 양상에 따른 TSMC와 삼성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대해서 이 반도체 사업에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자율주행 시장 규모 2차 전지 시장을 뛰어넘는다. 지금 이제 연 50%로 이렇게 초고성장을 하는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호환성에 따라 가지고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기름을 전기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이제 5G 통신 모듈을 통해서 송수신이 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도 이 자율주행 섹터를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첫 양산이 들어갔죠. 지난달 30일, 6월 30일에 이제 3나노 파운드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나가지고 7월 25일 이번 달 이제 25일에 3나노 양산을 했다 출하식을 지금 사장단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핵심 협력사들 같은 경우도 함께 지금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진출 18년 만에 업계 1위로 볼 수 있는 대만의 TSMC에게 초미세 공정을 추월했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제 파운더리 시장 같은 경우는 TSMC가
54% 점유율, 압도적인 1위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후발주자로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극나노 공정으로 5나노 이하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TSMC 쪽으로 지금 이 점유율이 밀리지가 않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가 모바일 AP를 꽉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70%를 점유율을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TSMC가 퀄컴으로 파운드리 고객사를 갈아탔죠.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고객사 확보에 속이 탄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모바일 AP 쪽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AP는 이제 컴퓨터 CPU 같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컴퓨터보다 AP CPU 트랜지스터가 한 5배 정도 많은 더 비싼 이제 반도체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삼성전자 작년 하반기 퀄컴 고급 모바일 AP인 4나노 파운드리를 이제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때 삼성전자가 이 5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꺾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 퀄컴의 수주를 받았었던 이 4나노 메인 물량, 선단 공정 메인 물량을 시장 점유율 60%로 TSMC를 꺾고 1위를 했었습니다. 수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4나노에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퀄컴은 무지막지하게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30% 남짓한 수율 때문에 퀄컴이 지금 TSMC 쪽으로 또 이제 옮겨갔죠. 갈아탔죠. 그래서 이제 퀄컴은 2023년부터 내년부터 4나노 이하의 고급 모바일 AP 제조의 전량을 TSMC 쪽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에서 삼성전자 TSMC가 또 바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TSMC 같은 경우도 4나노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율이 그렇게 급격한 차이가 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4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이 돼서 50% 정도까지 확보를 했고, 올해 하반기 말로 가면은 갈수록 수율 70%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빼앗기고 있는 수주들 같은 경우를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1년 새 가격을 30%를 인상을 했어요.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도 TSMC 쪽이 역대 최대 실적을 썼죠.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과 인프라를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TSMC와 대비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기술력이 처지고 있는,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TSMC가 가격을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 비용 절감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첨단 공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품입니다. 고급 모바일 AP가 1년에 한 번씩 출시가 되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나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파운더리를 따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나노 양산의 의미가 뭐냐? 결국에 3나노가 지금 세계 최초로 뭐 GAA 공정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세계 최초로 TSMC의 추미세 공정을 앞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3나노가 지금 당장 하반기 때 의미 있는 좀 막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사실 다만 이 부분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TSMC를 기술 추월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 추월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선단 공정인 4나노, 5나노의 공정을 수요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3나노 기술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것보다 아래로 지금 취급이 되는 4나노, 5나노 공정들이 자연스럽게 수요 확보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하반기 70% 확보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3나노를 1세대를 최초로 지금 이제 양산 지금 7월달 25일에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그 개선이 된 3나노 2세대부터 해가지고 2나노 공정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기에 삼성전자의
수율이 안정화된 3나노 1세대, 지금 개발을 한 3나노 1세대가 글로벌 빅테크에 드디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에 3나노 1세대 다수의 HPC 고성능 컴퓨터들이죠. 그리고 모바일 대형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테스트 등의 수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전기차 반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왼쪽에 지금 테슬라의 ECU가 이제 자동차의 CPU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요즘 이제 뭐 마이크로 유닛이다라고 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자동차 반도체들, 이런 것도 이제 ECU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의 진화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에 수백 개의 반도체가 탑재가 되어 있다가 소수의 고성능 반도체만 탑재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전력 데이터라고 하던가, 얼마나 남았나, 지금 이 전압이 얼만가, 이런 전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을 이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5G 송수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던가, 뭐 공조, 아니 뭐 공조 같은 건 뭐 에어컨 컨트롤, 아니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노래나 뭐 아니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어 시스템으로서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촐해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트렁크가 있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그에 반해 왼쪽에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 배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마무시한 이제 전선들이 들어가고, 이 해당 부분마다 반도체가 전부 들어가면서 수백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 통합에 따라 가지고 고출력을, 그리고 이제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되게 되면서 해당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 전기 배선이 굉장히 간소화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앞서서 보셨었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단소화가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이 고성능 반도체가 배터리 매니지먼트를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반도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없애고, 그러면서 차체가 가는 데에 배터리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 매니지먼트를 소프트웨어로만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만 가지고 주행거리를 20%에서 30% 이상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력을 지금 테슬라 쪽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도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은 점차 소프트웨어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던가 뭐 이제 벤츠, 아우디 등이 전부 다, 뭐 BMW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이 2차 전지의 주행 거리를 향상을 시키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메인 ECU,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개밖에 안 돼요. 닛산 같은 경우는 30개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70개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차체에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수백 개가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애초부터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생산으로 해당 부분이 최적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엔비디아 쪽과 지금 2024년까지 2차 전지에 대한 통합 반도체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부분을 2019년도에 완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벤츠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해당 반도체 효율화 작업을 가장 빨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선두로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 테슬라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5년 이상 느린 그런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이나 5 통신이나 배터리 매니지먼트 등 이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되면서 전기차가 모두 다 자율주행화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되게 되면서 전기차 자체의 주행거리 향상이라던가 해당 부분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따라가지고 올라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다시 넘어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 디램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었어요. 이때 당시 때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 1, 2, 3위를 다 먹고 있었죠. 1989년대 이제 이 디램 같은 경우도 고도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4메가 디램을 개발을 할 때 당시 때 IBM이라던가 도시바라던가 NEC 등의 이 디램 생산을 하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 트렌치 차 모형을 선택을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위로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구안이 빛났었죠. 4메가 이후 다다음 세대 64메가까지는 어떻게 트렌치로 엉겨 붙어가지고 해당 업체들이 다 비벼봤는데 이 이후로는 트렌치 기술력을 탑재를 한 반도체 선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해당 업체들이 지금 디램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이 스택을 탑재를 한 가장 먼저 스택을 탑재를 한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 업체들도 스택이 맞는 줄 알고 후행을 해서 따라왔는데 그 뭐 3년 4년 동안의 스택 방식의 고도화를 이뤄낸 후발주자였었던 삼성전자가 최선두로 달려가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73%로 압도적인 지금 반도체 생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이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었다라는 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파운더리 판도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양산을 하고 제품 출하식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그냥 시제품 프로토라인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서 제품 출하를 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기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뭐 모든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잠시 잠깐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지금 3나노 1세대를 현재 개발을 완료를 하고 양산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3나노 핀팻을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이하 공정인 4나노 공정의 수율도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핀팻 공정이 지금 추가적으로 3나노를 2022년 안에 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격차를 삼성전자가 TSMC와 벌려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3나노가 만약에 내년 초까지 TSMC가 삼성전자처럼 양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3나노 GAA 신기술을 탑재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년 이제 실제로 처음 개발을 하는 TSMC와 지금 양산까지 진행이 돼서 수율화가 안정화가 된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4나노 수율 70%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단 공정을 TSMC를 추월을 할 것이다. 이 선단 공정이 반도체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말인데 뭐 주력 라인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출액의 60에서 70%가 전부 다 이 선단 공정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선단 공정에 따라 가지고 퀄컴이나 애플이나 이 파운더리 수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선단 공정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을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애플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 기술을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바일 AP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3나노를 탑재를 하고 기술을 추월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퀄컴과 애플이 괜히 기술이 딸리는 TSMC에게 맡겼다가 시장에서 좀 밀려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GAA 공정은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핀팻 구조가 진행이 됐었죠. 여기가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이제 탑재가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게이트에 세 면이 닿게 되는 하나, 둘, 세 면이 닿게 되는 이 구간까지 지금 핀팻 공정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아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반도체 기판에서 해당 지금 이 트랜지스터를 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면이 전부 다 이제 게이트에 맞닿게 되면서 해당 핀팻 구조보다 데이터 처리가 월등하게 빨라지는 거겠죠.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핀팻 같은 경우는 3나노 이상으로 현재 이 구간에서 개발이 어렵겠다라는 엔지니어들의 지금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단호하게 어차피 지금 이제 1등만 살아남는 파운드리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지난번에 그런 이제 기술 선택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D램 시장에 1등을 올랐었던 것처럼 이번에 파운더리 시장 같은 경우도 해당 기술을 탑재를 세계 최초로 진행을 하면서 파운더리 시장을 기술을 추월을 할 것이다라는 점유율을 추월을 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설비 투자가 엇갈리고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투자 들어가는데 연간 1.5조 정도밖에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뭐 연간 20조 정도 퍼 붙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가지고 구색만 맞추는 면피성 투자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TSMC 쪽에서 4년 뒤에나 5나노를 첫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4년 뒤라고 하면은 2세대 2나노까지 지금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서 5나노 첫 양상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주력 매출처가 아니고 애초에 TSMC의 투자에 2%도 안 되는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0년 동안 텍사스에다가 250조 투자가 들어가죠. 반도체 공장을 11곳까지 최대 신규 증설을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텍사스 쪽에다가 현재 세제 혜택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365조짜리 바이든의 반도체 지원안 이번에 상원 통과가 진행이 됐죠. 결국에 해당 금액을 TSMC 쪽이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자기 공장에다가 짓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바이든의 투자 정책, 반도체 지원안이라고 하던가 배터리 지원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린 뉴딜 쪽으로 지원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핵심 단어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의 공정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우선 투자 대상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365조 같은 경우는 미국 지금 반도체 업체들과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테슬라가 텍사스에다가 기가팩토리를 짓게 되면서 테슬라 본사가 작년에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어디서 현재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지금 4월에 준공식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와 업계 최고의 지금 이제 반도체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밀월이 강해지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TSMC의 성장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TSMC 이번에 엄청난 순이익을 보여줬죠. 10조 4천억에 달하는. TSMC는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 AP, 모바일 CPU를 비메모리를 수탁 생산을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 아이폰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는데 애초에 모태가 모바일 AP 수탁 생산이었기 때문에 TSMC가 폭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PC CPU 대비를 해서 모바일 AP가 5배 이상, 지금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요가 폭증을 했었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나노 기술이 고도화가 될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10년간 연 30%대 고성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글로벌 파운더리 점유율을 TSMC가 1등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서버용 CPU가 트랜지스터가 2배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모바일 AP로 간다라고 했을 때 5배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보다 지금 2배에서 지금까지는 10배 이상까지 트랜지스터가
투입이 됐겠죠. 결국에 트랜지스터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해당 제품이 굉장히 미세 공정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게 된다. 그래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단가 마진이 확보가 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U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16년 구글을 시작으로 글로벌 IT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용 CPU 파운드리까지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 서버용 CPU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배 이상까지 트랜지스터 탑재가 늘어냈고요. 그러면서 지금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D램도 그렇고요. 지금 TSMC가 받아가지고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CPU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버용이 지금 현재 반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이 되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TSMC는 대부분의 매출이 5나노 이하 주력 공정인 선단 공정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다?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개막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의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가 뉴 제너레이션이 지금 열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급성장하는 자율주행 인프라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지금 향후 30년 동안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2020년대 10년 동안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단순 반도체에서 5G 통신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접합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고난이도의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 파운더리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열렸다. PC 이후로, 모바일 이후로, 서버용 반도체 이후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지금 자율주행 파운드리 쪽에서 열렸다. 전기차 시장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 세계 30억대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이 현재 0.6%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게 최소 20%, 30%까지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30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150배로 성장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 지금 30억대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이 0.6%밖에 없고요. 2030년에 6,565억 달러 90배까지 성장, 그리고 2035년에 1조 1204억 달러 규모로 157배가 성장이 되게 됩니다. 레벨 4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4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20개가 탑재가 돼요. 그러면은 해당 부분을 전부 다 해석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깔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 각국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해당 이제 데이터 센터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 이 송수신을 굉장히 고난이도에,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전부 다 자동차가 탑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반도체 고성능 CPU는 필수다. 결국에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를 ECU를 3개 정도밖에, 그런 이제 시장 흐름들에 따라 가지고 퀄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칩 사업 영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과 함께 고성능 모바일용 반도체 칩셋,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 반도체 개발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스웨덴 자율주행 업체 베오니어, 이 업체를 지금 5조 원에 인수를 했고요. 원래 자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스냅드래곤 라이드 자율주행 칩입니다. 이 자율주행 칩과 베오니어의 자율주행 칩 어라이버를 통합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퀄컴의 자율주행 칩들이 해당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전부 다 탑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TSMC와 퀄컴 간의 미러리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퀄컴의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TSMC가 현재 수주를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전부터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미세 공정까지 탑재가 되어서 TSMC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TSMC와 퀄컴의 동맹에 대응을 하기 위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토탈 시스템을 현재 지금 업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스텀 SOC 칩, 이게 시스템 온 칩이다라고 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IT 고객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커스텀 SoC 팀이 임원이 한 5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지금 이제 이 팀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커스텀 SoC 칩이 지금 조직이 강화가 됐고요. TSMC는 종합반도체 기업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파운더리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특장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요. 데이터 송출진이 워낙 방대하게 다루는 데이터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퀄컴 쪽에서만 납품을 받던 인텔 쪽에서 납품을 받던 그런 CPU들보다 훨씬 더 본인들 기술력의 호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같은 경우 등의 이 IT 빅테크들이 자사 기술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버용 CPU 점유율을 90%를 인텔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인텔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퀄컴의 빈메모리를 반도체를 탑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뭐 S4, 4S 그 네 번째 아이폰 시리즈부터 본인들의 이제 자체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는 이제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하니까 갤럭시 대비해서 아이폰이 성능이 좋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자체 칩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아이폰 그리고 뭐 맥 그리고 이제 뭐 아이패드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자체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구글 웨이모,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구글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칩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지금 자율주행 시장을 삼성과 TSMC가 양분을 하고 있다. 퀄컴과 글로벌 빅테크들이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딥러닝 도조 슈퍼컴퓨터입니다. 1초에 100경번을 연산을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성능까지도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통합칩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CPU의 기술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차세대 그 서버용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전력 유지 기능을 메모리 쪽으로 던졌죠. 그래서 메모리 자체가 전력 유지 기능이 나타내는 일부 비메모리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판가도 올라가게 되고 CPU 자체 판가도 올라가게 되는 결국에 해당 부분이 최고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 현재 이 SoC 시스템 온 칩이라는 통합칩 시장이 열렸다라는 게 이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 칩 설계부터 초미세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호환성 이 통합칩 이 부분을 현재 지금 글로벌 IT들에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퀄컴 TSMC 연합 그리고 삼성전자와 구글 IT 빅테크의 연합으로서 양분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현재 선보이고자 자율주행 칩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애플의 A 시리즈들과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맥 컴퓨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태블릿, 아이패드 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금 반도체가 M 시리즈고요. A 시리즈는 이제 애플 아이폰으로 들어가는 모바일 A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금 이제 자체 칩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성능을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A 시리즈들과 M 시리즈들을 누구와 개발을 했느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통합칩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현재 삼성전자가 이 애플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하는데 해당 설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TSMC는 못 해준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팀쿡이 지금 이번에 썬밸리 컨퍼런스에 리비안의 픽업 트럭을 지금 타고 왔는데 현재 지금 뭐 리비안 쪽으로 애플카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죠. 결국에는 자율주행 칩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올해부터 지금 본격 가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해당 지금 이 반도체 D1 반도체를 현재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설계를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해당 자율주행 칩을 파운드리 수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싹쓸이를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테슬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비전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해당 반도체 칩과 최적의 호환성, 이 호환성을 띄어야 다른 기업들, 다른 자율주행차 대비를 해서 테슬라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무기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IT들이 자율주행 칩마저도 서버용 CPU 칩마저도 전부 다 자체 칩 개발로 가고 있고 해당 자체 칩 개발 설계를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구글이라던가 뭐 지금 이제 애플이 반도체 설계를 초미세 공정으로 3나노, 2나노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초미세 공정을 어떻게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호환성을 삼성전자 쪽에서 도움을 현재 주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시장을 넘는 초고성장 주도 섹터가 지금 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 개막 이후에 10년 일렀죠. 지금 거의 연평균 30-40% 정도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 대폭발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 정체가 시작이 되었었던 겁니다. 이 이후로 2020년도 이후로 연 50%짜리 초고성장이 들어가는 차세대 주도 섹터 미래차 시장이 지금 개막이 됐다라는 거고요. 해당 이 미래차가 반도체의 새로운 플랫폼이 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의 PC, 제2의 스마트폰, 제2의 서버용 CPU가 등장을 한 거다.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해야 된다. 결국에 자율주행 칩과 통신 모듈과 차세대 CPU, 그러니까 차세대 디램들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지금 이 미래차 시장 개막에 있어서 엄청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영업이익과 파운더리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열렸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높고 훨씬 더 뛰어난 전기차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애초 태생부터 전기차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는 메인 CPU가 3개밖에 없다라고 보였어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답습을 하게 되면서 해당 이 지금 이 설계가 집중이 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향상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전기차 배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소화가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가 경량화가 되게 되고요. 또 배터리가 효율이 좋아지게 되고 주행거리가 좋아지게 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의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되게 된다. 시스템 종합 반도체가 이제 탑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더를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빠르면은 내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 TSMC를 대비를 해서 파운더리 시장이 격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 고성능의 반도체가 지금 TSMC 연합과 삼성전자 연합으로 현재 나뉘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꽉 잡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 지원을 도와주면서 해당 파운더리 수주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당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까지 같이 이제 탑재를 하고 5G 모듈까지 탑재를 하는 시스템 온칩 최대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 이 구간에서 미래차 시장에서 열리게 된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전자 그 이상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매출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죠. 5나노 이하 선단 공정, 주력 공정에 있어서 이미
초미세 공정에서 수주 비율은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어요. 하반기 TSMC 4나노 수율 문제 생길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4나노가 수율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TSMC에 대한 경쟁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를 할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뭐 리먼 사태라고 하던가 코로나 사태 아니면은 이제 2018년도 당시 때 발생을 했었던 미중 무역 분쟁 발생을 했을 때 당시가 최저 PBR이 1.1배까지가 떨어졌어요. 지금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 PBR이 55,000원 라인대가 1.1배 구간입니다. 역대 최저치가 한 10년, 15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PBR 최저치가 0.94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주가로 한 47,000원 라인대가 되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 사실 안 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을 하는 타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PBR 1.1 라인 때 55,200원, 500원 여기 라인대 밟고 올라온 거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55,000원 라인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좀 잡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부분 발휘가 된다라고 했을 때 10만전자 그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른 종목으로서 텔레칩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더리 양산 출하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참여를 한 기업이에요. 텔레칩스가 지금 이번 주 열린 양산 출하식 참여를 했고요. 결국에 텔레칩스는 협력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내년에 양산 추진을 합니다. 자동차. 그래서 지금 SK온 쪽과 공동 연구, 배터리 매니지먼트 반도체 개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쪽과 같이 협력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지금부터 해당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매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는 때다.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의 파운드리 주요 파트너고요. 지금 현재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영국 쪽의 ARM 쪽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를 얼마나 더 적합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어떤 회로를 더 따야 하는지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이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까지 이런 그 디자인 솔루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8에서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초미세 공정 같은 경우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지금 현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가 부근이 현재 지금 움직이게 되면서 주요 지지 구간으로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반 경직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자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종목들 상장가 부근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기술적인 포인트 잡아보실 수가 있겠죠. 인포뱅크입니다. 지금 애플카 기대감이 가지고 있어요. 애플카가 지금 작년 이후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쪽 특허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죠. 애플 팀쿡 썬벨리 컨퍼런스에 리비안 픽업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니케이 신문 애플 작년 자동차 특허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인포뱅크는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애플카 2025년에 자율주행 레벨 4, 5 완전 자율주행차로 출시를 한다 소식이 들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죠. 결국에 미래차 시장은 그냥 전기가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가는 수준을 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뒤바꿀 수 있는 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열린 거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여기서 수혜주 종목들까지 찍어드렸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미래산업 보고서, 삼성전자 주요 로봇공학 등 이제 종목들 총정리집 이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설명창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더보기 버튼.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링크 그리고 아이폰 링크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위쪽 누르시고요. 애플 아이폰은 아래쪽 링크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 게시판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지금 이제 게시글이 있습니다. 필독 별표 써 있는 필독 보고서 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 나와줬지만 찐수의 종목들도 분명히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로봇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장정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증권 투데이 정보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급등 추천주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지금 7월 20일 당시 지난주에 센트럴 모텍을 7월 19일 당시 때 이제 찍어 드렸었죠. 오늘 이제 센트럴 모텍 잘 갔습니까? 센트럴 모텍 상한가까지 지금 이제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뭐 종목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찍어 드렸었던 종목 아직 막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여기 이제 뭐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움직인 거는 아니겠지만 뭐 한 10% 정도, 10% 정도 또 추가적인 상승세 또 나와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당장 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같습니까?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많이는 아니지만 아직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한 10% 남짓 조금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종목 또 찍어드리는 이거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클릭하셔서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노력하고 많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좌에 급등 타이밍 덕분에 수익을 좀 봤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업 분석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급등 타이밍 또 좋아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정보들 드리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도 또 이제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